개념이요. 개념이에요. 구분구조법. 녹화 다시. 10-1. 녹화 다시. 뭘 다시 해, 그냥 해. 녹화 다시 해요. 자, 일단 여기 나오는 구분구조법은 실제로는 수학2 교육과정에 있진 않아요. 미적분에 있거든요. 네. 근데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면서 수학2의 양을 줄인답시고 구분구조법 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과서를 보면 정적분을 그냥 외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재미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외워서 계산이나 해라, 니네 뭐 알려고 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재미없으니까 우리 정적분이 뭔지 좀 알고 합시다. 예, 그래야 나중에 미적분 할 때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적분이 구분구조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구분구적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게요. 구분구적이 이제 빠지게 된 이유는 무한급수 때문이긴 한데, 무한급수가 어디 있냐면 미적분의 두 번째 단어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데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내용이라서 뭐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원의 면적이 왜 파이 r 제곱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이거 그림 본 적 있죠? 네. 있잖아. 있죠. 그 선생님들이 사기치잖아, 니한테. 엄청 잘게 쪼개가지고. 그치? 뭐 이렇게 쭉. 졸라 잘게 쪼개면 여기가 결국 수직이 된다,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여기 결국 수직이 되고, 그럼 얘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밑변이고, 그래서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사기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뭐 구라를 나한테 이렇게 치고 있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슬프게도 그럼 원의 면적을 당신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구하는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요, 못 보여줍니다. 이거 언제 보여줄 수 있냐? 미적분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특이한 게 가장 빨리 배우고 가장 마지막에 증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고3 후반부가 가야 증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구분구조법의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네가 원의 면적을 이렇게 구한 적이 있지 않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구분구조법이라는 이 용어는 좀 어려운데 차라리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용어는 어렵고 영어는 쉽다. 그죠? 메셔레이션 하면 이제 측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이파츠라고 섞였으니까 부분 측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형을 잘게 나누어 그 넓이나 부피의 근사값을 구하고요. 그 근사값의 극한으로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이상하지? 잠깐만요. 선생님, 네. 재원이가 하준이 아느냐고. 하준이 시험 기간이어서. 그거? 자, 그래서 구분구적을 이제 원은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 구하고 싶은 건 어디냐면 이 부분의 면적입니다. 이 전체예요. 원래 이런 거 우리 면적을 못 구해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막 삼각형, 직사각형, 원의 일부 이런 것만 구했잖아요. 경계가 되게 이상하잖아. 이상한 곡선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문제고요. 네. 자, 구분구적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그림이 잘 나와 있지만 제가 밑에다 그림을 새로 하나 그릴게요. 안 그릴 필요 없어요.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릴 필요 없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약간 과장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놓을게요. y는 x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메꿔져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이거를
이렇게 쪼개요. 등 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럼 당신 이것도 어차피 못 구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못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하고는 다르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메꿔서 직사각형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메꿀 수 있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왼쪽 끝을 높이로 근사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높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말고 이렇게 오른쪽 끝을 높이로 근사화하는 기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크게 근사화, 더 작게 근사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함수를 쉽게끔 하기 위해서 증가한 함수를 그려놔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끊었을 때 왼쪽 끝이냐 오른쪽 끝이냐에 따라서 더 크냐 작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왼쪽 끝을 높이로 하는 경우랑 오른쪽 끝을 높이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거를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실제로는 얘의 직사각형이 한 개 더 적어요. 왜냐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가 0이기 때문에 걔를 못 더할 거 아니에요. 얘가 한 개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차이까지 좀 인지하신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왼쪽 끝을 높이로 했을 때 첫 번째는 넓이 0인데 일단 0이라고 써볼게요. 0이죠.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왜냐면 전체 구간의 길이가 지금 1인데 그걸 n등분한 거거든요. 근데 세로의 길이, 높이는 이 점의 y좌표예요.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점의 y좌표는 n분의 1을 x의 제곱에 대입한 거죠. 그래서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마찬가지예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이 점의 y좌표가 필요하니까 n분의 2를 대입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이 점의 y좌표까지 필요하니까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1의 제곱까지 더하게 되면 저기 나와 있는 직사각형을 모두 다 더한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셨나요? 이걸 편의상 제가 네? 토할 것 같다고요? 더워요. 안 더워요. 네. 진짜 너무 더워 보였어요. 진짜. 이걸 제가 편의상 SN이라고 하겠습니다. SN은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얘를 n 세제곱분의 1이라는 공통인수로 뽑아버리면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n-1의 제곱까지 남겠죠. 제가 여러분들 쉽게 가려고 일부러 시그마 기호를 안 쓰고 있습니다. 시그마 기호를 쓰면 더 불편하게 느낄 것 같아서. 그런데 요게 제곱의 합이죠. 수학 1에서 배웠던 제곱의 합 공식 기억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거 기억나냐고 물어보는 거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는 n개가 아니고 n-1개니까 뭐겠어요? 6분의 n-1, 2n-1이겠죠? 좀 밑에 건 날려버릴게요. 예.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6n 세제곱분의 n-1, 2n-1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근사값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구분구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사값의 극한을 취해서 참값을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연적인 S는 뭐가 같겠냐면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하고 같을 거란 말이지. 맞죠? 급수가 등장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3차식분의 3차식이잖아요. 3차식분의 3차식이고
양의 무한대분의 양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극한값이 되죠. 그럼 뭐가 되겠니?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네요. 왜 양이 무한대로 보인다? 네? n을 왜 양이 무한대로? 왜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 값하고 근사치하고 차잖아. 저걸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저걸 0으로 보낼 거면 쪼개는 구간을 무수히 많이 쪼개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수히 많이 쪼개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 점점 0에 줄어들면서 점점 실제 값하고 같아지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그러면 진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얘가 진짜 직사각형일 것 같아요? 아니요. 뭐일 것 같아요? 사다리꼴? 몰라요? 선분이죠. 아, 가로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운 직사각형 선분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운 직사각형 선분이에요. 여러분들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들죠.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오른쪽 끝을 높이라면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오른쪽 끝을 높이라는 경우를 제가 S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지금 보세요. 얘 높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 끝이 높이니까 얘가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가 n분의 1의 제곱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 n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가 n분의 2의 제곱인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직사각형 보세요.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는 그냥 1인데 이걸 n분의 n이라고 써도 큰 무리가 없죠. n분의 n이 1이니까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인 n세제곱분의 1로 묶어내고 나머지를 써보면 1제곱 나머지를 묶어내면 1제곱 2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n-1의 제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n제곱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곱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얘를 뭐라고 바라볼 수 있냐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6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 s는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야 이번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간 부분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0이 되게 하려면 구간을 최대한 촘촘하게 나눠야 되니까 나누는 걸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SN'의 극한을 구해보시면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극한이 되고 동일하게 3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왼쪽 끝을 높이려 했을 때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하나 모자라요.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극한의 영역에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저 아이의 실제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림상으로는 SN이 실제 S보다는 작아 보이고 SM'이 더 커 보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극한을 취해보시면 SN의 극한이든 SN'의 극한이든 둘 다 3분의 1이 되죠. 하나가 일방적으로 작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같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를 통해서 함수의 극한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쵸? 그럴 수가 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인데 그래서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구해야 됩니다.
굳이 두 개를 다 할 필요 없다. 왜냐? 결과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한 번만 더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결과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을 정리해서 구분구조법을 이용하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이건 너무 추상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첫 번째, 도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n개의 도형으로 나눕니다. 뭐야 이거? 아씨 미치겠네 오늘. 나눕니다. 두 번째, 그냥 나누기만 하면 나누어진 도형이 여전히 면적이나 부피를 구할 수 없는 도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누어진 n개의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근사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도형은 여러분이 면적이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란 뜻입니다. 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사각형일 수도 있고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얘는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씨 진짜 근사시킨 기본 도형의 넓이의 합. 여기서 그냥 넓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부피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실제 넓이는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근사화된 기본 도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라는 얘기죠. 이런 순서로 구하시면 된다 라는 말이에요. 넓이뿐만이 아니라 부피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뭘 이용해서?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알았어요? 자, 부피 구해 볼게요. 사실 결론은 뭔지 알겠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h입니다. 뿔의 부피 공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식이죠. 근데 왜 기둥의 부피 3분의 1 곱하는 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외우는 거죠. 물을 부어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선생님 원뿔이 아니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아시겠죠? 네. 원뿔이에요. 그럼 얘들은 뭘까요? 봄이나 얘들은 뭘까? 네모요. 네. 이 네모들은 누구죠?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셔도 단면도니까 아, 이게 원기둥이구나. 그럼 이제 근사화라는 기법이 지금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n등분을 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렇게 해서 총 n개로 쪼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둥을 삼을 것이냐, 여기 있죠? 아니다. 얘 버리고 저 안쪽으로 기둥을 삼을 것이냐, 요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왼쪽에 있는 게 기둥이 계속 한 개 모자라. 근데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쫄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보자고. 그럼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 한번 구해볼까요? 이걸 제가 VN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반지름 얼마니? n분의 r이겠죠. 그러면 파이 곱하기 n분의 r의 제곱 하시고, 높이는 뭐겠냐면 n분의 h일 거예요. 왜냐면 h를 n등분한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저 그림은 없죠. n분의 2r의 제곱. 왜냐면 다변 비용하시면 곱하기 n분의 h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원기둥의 개수가 n개가 아니고 n-1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해지는 게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공통인수임을 할 수 있냐면 n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가 공통인수예요. 남은 것들만 써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n-1의 제곱 이렇게 묶여집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아까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얘는 간략하게 이해되겠죠? 얘 뭐예요? 감사합니다. 6분의 n-1 2n-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피란 놈은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 vn을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파이 r제곱 h는 그냥 숫자야.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반지름도 정해져 있고 높이도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n만 보면 되는데 이것도 3차분의 3차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기수의 비를 보시면 6분의 2, 즉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 파이 r 제곱 h고, 이제 우리는 왜 뿔의 부피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인지를 증명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안 부어 보셔도 된다는 걸. 줄 겁지 않아.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그 원뿔형 컵에 묻은 물은 어떡하죠? 막 이런 질문도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뭔 소리야? 아니, 이제 물을 부어서 이제 그걸 다시 뭐 기둥에 부어보면 정확히 3분의 1 높이 온다 이건데, 아니요 선생님, 물이 묻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럴 수 있잖아. 실험하는 동안 소량이 증발하면 어떡하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라인이 너무 건조해서 증발하는 거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자,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네. 질문을 했어야 돼. 그런 질문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다 많이 맞았어요.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맞죠? 뭐 누구한테 맞아요? 쌤 아들이 저거 물어보면 쌤 저렇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물로 해봐라 할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들. 자, 그 다음에 2번에 써야 될 내용인데 이 그림이 본 상태에 쓰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밑에다 여기다 적을게요. 알겠죠? 이건 VN 프라임이라고 하죠. 이건 좀 이따 갖다 옮길 거니까 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2번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첫 번째 게 파이 곱하기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일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파이 곱하기 n분의 뒤지고 싶니? 2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일 거고요. 얘는 마지막 거는 그냥 r이 되죠. 근데 이걸 또 하필이면 n분의 nr이라고 적고 싶어져야겠죠. 왜냐면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공통인수가 n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가 남고 1제곱 2제곱
얘는 n-1의 제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n의 제곱에서 끝나게 됩니다. 한 개가 더 많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네. 근데 아까랑 아무 차이가 없죠. 얘는 무엇이다? 6분의 n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니까 미적하시면 이렇게 수원과 수투가 만나게 돼요. 뭘 좋대요. 아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릴게요. 실제 부피는 저건 이제 근사화된 부피 합이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취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나오면서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기둥의 3분의 1힘을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해되시겠나?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렵죠? 충분히 할만하죠? 근데 겟 해봐야 돼. 오늘요? 아니요, 나중에.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개태 안 보죠? 안 보죠. 진짜요? 네. 다섯 표 까봐요. 일단 시험 때문에 지금 빠져있는 인원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공지를 해야겠죠? 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할 게 되게 많아서 당분간 시험 안 봐도 돼요. 지금 가르칠 게 엄청 많아요. 알겠죠? 뭐 하는 거야, 아까부터 자꾸. 하지마. 자, 얘는 답이 뭐겠어요? 3분의 2 파이 r이 세제곱이겠죠.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도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근데 이건 반구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이 나오겠죠. 예, 이것도 구분구적을 이용해서 9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두 개를 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근사화 시켜놨죠. 저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원 기둥인데 이 원 기둥의 개수는 n-1개입니다. n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마지막 여기 비어있잖아. 지금 여기 이만큼 버린 거잖아. 이해하겠니 친구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번거로워요. 조금 번거로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저기 K번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저 위에 걸 세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직.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럼 높이가 얼마죠? 여기 높이가 r이에요. h가 아니고. 그럼 여기는 n분의 n-1r이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여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얘의 제곱이 필요해. 맞잖아.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곱이 필요하죠. 왜냐면 그 제곱에다 파이 붙인 다음에 n분의 r 곱하면 또 부피가 될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vn 써볼게요. 그러면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n-1 r의 제곱, 그냥 이 상태로 쓰는 게 낫다는 거지. 맞아요? 여기다 파이를 붙이고 n분의 r을 곱하면 얘의 부피를 구한 거예요. 알아보시겠습니까? 그죠? 네. 더하기. 그러면 그 아래 거 이번엔 뭘 보는 거냐면 얘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제곱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파이는 똑같고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n-2r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r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규칙 알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얘 보겠습니다. 얘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얘는 파이 곱하기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1r 제곱이겠죠. 좀 길어지니까 왼쪽으로 살짝 붙일게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얘들만 따로 모아야 되는데 이거 전개하면 파이 r 제곱이잖아. 이거 전개해도 파이 r 제곱이지. 이거 전개해도 파이 r 제곱이잖아. 거기다 이제 n분의 r까지 전개되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이게 뭐 되죠? n분의 파이 r 세제곱인데 이게 몇 개죠? n-1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싹 다 더하면 n분의 파이 r의 세제곱인데 이게 n-1개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얘들을 전개한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까지 전개될 겁니다. 이거 알겠죠? 근데 공통인수가 n분의 파이 r은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n분의 파이 r만 따로 빼고 나머지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앞에도 마이너스를 묶자고. 앞에도 마이너스를 묶고 뒤에서부터 쓸게요. 그러면 n제곱분의 1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제곱 더하기 2제곱 거꾸로 오는 겁니다. n-2에 잠깐만 여기도 세제곱을 뽑을 수 있죠. r제곱까지 해서 네. 더하기 n-1의 제곱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공통인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별안간 어떻게 쓰고 싶냐면 여기 앞부분을 n 세제곱분의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n 제곱 n-1이라고 쓰고 싶어졌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의 합만 적으면 되는데 얘의 합이 6분의 n-1 2n-1인 걸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n-1 2n-1인 걸 알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따라서 실제 부피는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 vn의 극한을 취하면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어차피 n에 대한 3차식이죠. 여기 n에 대한 3차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3차분의 3차 최고차의 개수만 알면 돼요. 개수 얼마예요? 1-3분의 1이죠.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은 3분의 2 파이 r의 세제곱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뭘 뜻해요? 사실 9는 높이도 r이거든. 그럼 r 하나를 h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파이 r 제곱 h면 원 기둥의 부피야. 근데 그거의 3분의 2라는 거죠. 뿔은 3분의 1이고 반구는 3분의 2고 그럼 9는 3분의 4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도형 보시면 9가 원 기둥에 꼭 맞게 들어있는 경우에 막 부피 비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죠? 이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1 문제 보면 이렇게 9예요 9. 네, 9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둥이 딱 꼭 맞게 들어있는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문제 나와요. 맞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게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높이가 r이면 이 반구의 부피가 그 원뿔의 부피 3분의 2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빌드업으로 5년만 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결국 뭘 증명한 거예요? 구의 부피 공식을 증명했잖아.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원의 면적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원의 면적이 왜 파이 r의 제곱인가를 증명하려면 미적분의 역삼각 치환적분이 필요해요. 졸라 복잡합니다. 그거는 알겠죠? 예. 그건 졸라 복잡하니까 아주 먼 일이에요. 아주 먼 일이고, 여튼 구의 부피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서 니네가 뭔가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맨날 얘만 나오는가? 고마워요. 아니 왜 6분의 이거만 맨날 나오냐고. 좋은데요. 혹시 이것만 나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해야지. 친구들 봐봐요. 만약에 여기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1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네가 안 알려줬잖아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잡해지면 사실상 이 짓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걸 하려고 그걸 다 만들어서 외우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야 있겠죠. 되게 힘든 일이 될 겁니다. 되게 힘든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6분의 이게 나오는 것들만 지금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온 것들은 얘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얘로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왜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적분이 왜 나오냐라고 하면 이건 수학자들이 되게 우연찮게 발견한 건데 원래 이 구분구적 따로 그 다음에 정적분 따로 였는데 정적분과 구분구적이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부정적분도 같이 연결이 돼버렸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과 이 구분구적분 세 개를 연결해서 여기가 안 더해지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를 더하기 아주 어려운 것들을 실제 더하지 않고 합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걸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의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갑자기 정적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적분은 그냥 함수를 가지고 구분구적을 시도한 거예요. 방금 배웠던 구분구적 함수를 가지고 시도한 건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어디냐면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이 알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구분구적 배웠으니까 이렇게 존내게 n등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극한치하면 저 면적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냐. 자, 먼저 모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뭐하고 같냐면 A부터 B까지를 n등분한 거기 때문에 B-A를 n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다 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뭐가 될까요? 이 그림상으로는 요 x1의 함수값이 되죠. 근데 x1은 영준아 a에다가 n분의 b-a를 한 개 더한 겁니다. 요거 한 칸이 뭐라고 했어요? n분의 b-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는 뭐가 될 거냐면 f a 더하기 n분의 b-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은 뭐라고 볼 수 있냐? f a 더하기 n분의 b-a라고 이게 이제 높이고요. 밑변은 n분의 b-a가 돼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직사각형은 f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2 그리고 높이는 n분의 b-a가 돼요. 마지막 직사각형은 fa 더하기 n분의 b-a 이건 n개죠.
그죠? 곱하기 n. 실제로 뭐가 돼요? fp가 되는 거죠, 높이가. 곱하기 n분의 b-a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얘를 이대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 면적을 실제 구하려면 얘를 다 더한 걸 뭐 했어야 되죠?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양이 뭐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진 거예요. 졸라 귀찮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수학원에서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를 이용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잘 들어요. 요거를 위하고 똑같은 식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기로 하고 얘를 정적분의 정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니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걸 왜 이렇게 같다고 잡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관이 있어서 잡은 거예요. 인테그랄 기호는 실제로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할 필요도 없고 극한을 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함수값 2개. 그러니까 숫자 2개 빼면 답이 나오는 거.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뭐로 뻘쩍 위고 아, 이제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학2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이거 외워서 쓰게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적분 고난도 문제 이해도는 결국은 얘가 결정해요. 얘를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저 그림도 머릿속에 들어있고 이 식도 통째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거 막 더듬거리면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졸라 매끄러워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식이 통째로 다 떠있어야 됩니다. 쌉 가능이라고요? 아, 한번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줘요? 쌤 있잖아요. 그 랩하는 거 같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극한 뭐 연산. 얘는 언어적 표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비언어적 표현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말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쫄? 미친 거야? 와우. 미친 거냐고. 근데 이거를 언어적 표현으로 말을 하면 그냥 뭐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몰라.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의 극한. 끝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이게 떠오르냐고. 그럼 됐고요. 자, 다음에 용어 나와있죠. 구간 A부터 B까지는 적분 구간이라고 하고요. A를 아래 끝, B를 위 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 기호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를 적분되는 함수라고 해서 P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dx 붙어있죠. 누구에 대해 적분한다? x에 대해 적분한다는 뜻이고 이때 x가 적분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한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도 이해인데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여기
넓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정적분은 넓이인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f는 높이의 뜻이 아니고 함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죠. 그냥 정적분은 넓이하고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데 방향성이 있는 넓이에요.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맞아요. 벡터예요.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이 넓이냐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정적분 중에 어떤 것들은 넓이가 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구분구적법으로 구한 넓이와 정적분의 의미가 같냐라고 하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예. 정적분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적분은 잘 모르겠네요. 함수값과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지. 아니요 아이패드가 자꾸 멍을 때려요. 구간의 별량의 곱입니다. 넓이와 같지 않습니다. 단 적분 구간 내에서 P적분 함수의 함수값이 양인 경우는 넓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되게 개념 없는 재미를 묘사할 때 막 쫄 이런 용어 하는데 얘가 썼어 얘가. 개념 없는 영어 소리입니다. 뭔지 알죠? 나 이거 인터넷에서 유튜브 쇼츠 이런 걸로 본 것 같은데. 아니 그 약간 남자들 도발할 때쫄글막 이런. 그래요. 여튼 뭐 그렇고요. 요걸 가지고 뭔가 설명을 더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더 이어서 하려면 이 정적분의 정의가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15분. 요 정적분의 정의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집어넣고 나머지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죠. 알았죠? 네.